시작합시다. 오늘 2014년도 수능 질문들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중간 뭐 있을까요? 18번 18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빗면을 따라 운동하던 물체 A가 점 P를 V0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 점 Q에 물체 B를 가만히 놓았어요 했습니다. A와 B는 B를 놓는 순간부터 등가속 운동을 해서 시간 t 후에 만났다고 하는데요. A, B가 만나는 순간의 속력이 3V0였다라고 합니다.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지금 A라는 놈이 V0의 속도를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지? V0의 속도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B하고 충돌하면서 3V0의 속력으로 충돌했대요. 요 구간에서 충돌했겠습니까? 요 구간에서 충돌했겠습니까? 이게 속력이 V0로 올라갔는데 3V0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줄어들 텐데, 그죠? 올라가면서 속도가 줄어들 텐데 여기서 만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가다가 이렇게 내려왔겠죠. B도 이어서 빵 충돌했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B가 3t라는 시간 동안 t라는 시간 동안에 여기에 V0가 된 거잖아. 그지? B 입장은 정지 상태에서 t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3V가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A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A 입장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V0였었는데 t라는 시간 지나면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3V0의 속도가 되면서 충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B가 t라는 시간 동안 3V0가 됐다고 합니다. B가 내려간 거리 범위 S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S는 뭐지? 근데 이 상황에서 3분의 1을 충돌할 A와 B가 만나는 B만의 속력이 3V0이네요. A가 내려가고 있고 B가 가면서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t라는 시간 동안에 0에서 3V0로 가니까 요만큼이 움직임 변이 S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나요? 그래서 2분의 1 3V0 곱하기 t 요게 B가 내려간 변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요 놈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t분의 3V0가 가속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A 입장에서 올라가는 V0였는데 가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잡혔을 겁니다. 그지? 네. 가속도는 마이너스 t분의 V0의 가속도가 잡혔을 겁니다. 그지? 그러면 A가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리를 S'이라 합시다. A 입장에서 S'은 V0 t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는 마이너스 t분의 V0 시간 t의 제곱 이런 문제 되겠죠? 이건 A가 내려간 거리가 됩니다. A가 올라갔다가 내려간 그치? 그리고 PQ 사이의 거리가 있어야 되겠네요. PQ 사이 거리, 그지?
A자에서 이런 정도 느낌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속도는 했으니까 이 가속도는 마이너스 t분의 3v제로면 이게 A의 운동이 될 거죠. 네. 그지? 그러면 요 거리가 2분의 1에 V0 곱하기 이게 3분의 t 시간이거든요. 그지? 3분의 t 네. 이러시면 되죠. 네. 요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배 V0 곱하기 3분의 2t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6분의 1 V0t고 요거는 6분의 4 V0t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어차피 빼주면 6분의 3 V0t가 될 겁니다. 그지? 네. 그러면 요게 결국엔 요거 아니겠습니까? A의 변이가 되는 거죠. 됐어요? V0t 플러스 tt 지우고 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V0t 예 똑같네요. 그죠? 계산식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V0t만큼 나올 것입니다. 요 길이가 2분의 1 V0t 얘는 t의 면적은 2분의 3 V0t 요 길이가 2분의 3 V0t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요 PQ 사이 거리는 V0t가 될 것 같네요. 네. 네, 물어보는 거 한번 봅시다. PQ 사이 거리가 V0t였다. 그지? 네. 기억력이 미연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은 2분의 1 V0 3분의 t 동안 올라간 거죠. 네. 그지? 그럼 얘도 3분의 t 동안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 3분의 t면 이게 V0가 되겠네요. 네. 이 면적을 한번 봅시다. 이 면적은 2분의 1 V0에 3분의 t였죠. 맞습니까? 그게 6분의 1 V0t였습니다. 네. 얘도 6분의 1 V0t였죠. 그지? 결국엔 A가 최고점까지 6분의 1 V0t만큼 올라가고 B도 역시 6분의 1 V0t만큼 내려왔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3분의 1 V0t만큼이 서로 다가온 거리가 되겠네요. 그럼 남은 거리 PQ 사이에 AB 사이에 남은 거리는 3분의 2 V0t가 될 것이네요. 됐습니까?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AB 사이 거리는 했습니다. 지금 P점과 Q점 사이가 V0t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가는 거리는 6분의 1 V0t가 되고요. 마찬가지 B라는 놈도 3분의 t라는 시간 동안에 면적을 보니까 6분의 V0t만큼 내려왔습니다. 그지? 그래서 남은 거리는 3분의 2 V0t만큼이 남아있는 거리. 다시 말해 AB 사이 거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네. A와 B가 만난 순간 A의 속력은 2V0가 됐을 것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빗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AB가 서로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그래서 A가 B가 내려가는 어떤 거리에 대한 정보 A는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면적
그렇게 따져보니까 계산식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이 복잡하네요. 되셨어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수능에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20번. 20번 문제예요. 그러면 직육면체 막대 ABCD가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A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이동시키는데요.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어요. 질량이 각각 2m, 4m 그리고 m이라고 합니다. D는 수평한 면 위에 고정되어 있고요.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X의 최대값을 구해주시오라는 질문이네요. 자, 이건 그러면 또 돌림이와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뭐 돌림이를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요. 20번 토크 돌림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전축이 있었으면 회전축에 대해서 눌러주는 힘 F 그리고 회전축까지 거리 이렇게 이제 계산되겠습니다. 근데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은 이 돌림임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림임이 평이 깨진다면 당연히 돌아가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D가 바닥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사이 거리가 각각 D 돼 있습니다. C란 놈은 여기에 C가 있었습니다. C의 질량은 M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C의 질량은 요 무게중심 이쪽에 있었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즉, 딱 가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B란 놈은 4M의 질량이었네요. 4M의 질량 역시 어디 있습니까 하면 요 가운데 요 점에 4M의 무게중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A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면 A가 여기 있었습니다. 네. 이걸 오른쪽으로 X만큼 움직이다가 기준 최대 X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면 요 점을 기준으로 돌아버릴 겁니다. C가 돌아버릴 겁니다. 시계 방향 돌아버릴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기 직전의 최대값을 구해주소 하는 질문이 되고 있네요. 문제 확인되겠습니까? 네. 이때 A의 질량은 2m이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A는 어디 있었다고? 맨 끝점에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A가. A의 2m 질량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여기 있었겠습니다. 역시 반절 D가 있는 지점에 말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이놈이 움직였을 때 요 점을 기준으로 토크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돌림이 서로 같은 거기까지가 최대 X가 될 것 같네요. 일단 시계 방향 돌리는 건 누가 있겠습니까 하면 B가 돌리는 게 있겠네요. 네. B는 4M의 힘으로 돌립니다. 원래 G를 붙여야 되는데 어차피 뭐 다 중위가수는 어차피 ABC에 다 적용되니까 굳이 중위가수 G를 안 넣고 쓰겠습니다. 네. B는 4M이고 어디에 거리에 있습니까 하면 2분의 D의 거리에 있죠. 네. 됐나요? 네. 그럼 반시계 방향 돌림이면 누가 있습니까 하는데 C가 있겠네요. 네. C가 얼마만큼? M의 곱하기 역시 2분의 D만큼 있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원래 A까지의 무게중심은 1.5D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X만큼 움직여냈잖아요. 네. 결국엔
2m의 질량체인 A가 원래는 1.5D만큼 떨어져 있는데 X만큼 움직여서 이 둘이 서로 같아지는 순간까지가 최대 X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말뜻 이해됐습니까? 네. 예, 요거 산수 계산해 주십시오. X 계산 되겠습니까? 네. 얼마 나옵니까? 4분의 3. 다 되셨나요? 네,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19번 문제요. 자, 부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직 여러분 부력 제대로 공부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지? 지금 당장 부력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그냥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체의 밀도가 여기서 말하는 유체는 뭐 물이 돼도 좋고 뭐 기름이 돼도 좋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유체의 밀도를 로우라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를 여기 놔뒀네요. 이 물체에 대해서 떠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랬어요. 이놈은 이 물체의 질량 mg라는 중력과 이걸 위로 떠받치게 만드는 F 부력이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력을 계산하는 공식은 유체의 밀도 로우에 중력가스도 G가 되겠고 물체의 전체 부피가 아닌 요 유체 속에 잠긴 부피 요렇게 계산되는 게 부력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놈과 이 놈이 뭐하다? 평형의 관계에 있다. 요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맨 처음 가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네요. 가는 밀도가 로인 액체에 부피가 5V인 물체 A가 절반만 잠겨 있답니다. 네. A는 부피가 얼마였다? 5V의 부피였습니다. 근데 절반만 잠긴 부피는 얼마다? 2분의 5V만큼이 잠긴 부피였어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A의 질량을 M이라 합시다. 네. A의 질량을 M이라 합시다. A의 질량이 M이면 rho G 2분의 5V가 그래서 A의 무게와 A의 부력이 힘의 평형 관계로 같아 있는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네. 나는 가에서 A 위에 물체 B를 올려놓았는데요. A가 3V만큼 잠겨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잠긴 부피가 3V랍니다. 그리고 물체 B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면 A의 무게를 mg였고 B의 무게가 m'g라고 한다면 그죠? 네. 이건 A하고 B의 무게 합이죠. 결국엔 부피가 rho g 3V로 땡기는 이런 관계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요만큼은 얼마 되겠습니까? rho g 2분의 1V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로지 2분의 5V가 mg였거든요. 그럼 이거는 얼마입니까? 5분의 1 mg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되겠나요? 네. 결국엔 B의 무게라는 건 얼마였다? 5분의 1 m이면 되겠네요. A의 질량이 m이었다면 B의 질량은 5분의 1m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마지막 다의 상황입니다. 다의 상황은 이제 AB 위치를 바꿨어요. B는 완전히 잠겼고 A는 V만큼 잠겨 있다고 합니다. 그지? 네. B의 잠긴 부피는 아직 안 나왔죠? 네. V'이라고 합시다. 되겠습니까? 어차피 무게는 똑같죠? 얼마만큼? m과 5분의 1m이잖아요. 그지? 5분의 6mg만큼은 똑같죠? 네. 그럼 로지 잠긴 부피인데요. A가 잠긴 거는 V만큼, B가 잠긴 건 V'만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로지 3부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요게 AB 무게는 똑같고, 그지? AB 무게는 똑같고, 로지 3V만큼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B는 얼마 되는 겁니까? 하면 이게 2V가 잠겼어야 될 것입니다. 되겠어요? 되셨나요? 네. 자, 다시 한번 더. A는 질량이 mg였고요. 그지? 이게 로지 2분의 5V만큼 잠겼다 했습니다. 네. A의 밀도는 얼마쯤 되겠습니까? A의 밀도. 로 A 곱하기 부피 5V 하면은 A의 질량이잖아.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될 테니까요. 이해됐어요? 네. 결국엔 이게 로 2분의 5V가 되니까 A의 밀도는 0.5로 2분의 1로가 될 것이겠습니다. 즉 우리가 잠기 부피가 전체 부피의 절반이라고 했다니까 결국 유체 밀도의 절반의 밀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저번날에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썼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빙산을 물에 넣으면 10% 위에 떠 있고 90%는 가라앉아 있는 것은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의 0.9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밀도가 0.1 정도 되는 스티로폼을 물에 던졌다면 10%는 가라앉아 있고 90% 떠 있는 이런 상황을 해줄 수 있습니다. 50%만큼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 A의 밀도라는 것은 유체 밀도의 절반이었거든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A는 지금 B의 밀도를 물은 거잖아, 그렇지? 네. A의 밀도는 5V라는 부피에 대해서 질량 m이었고 이것이 A의 밀도는 2분의 1 로우였습니다. 되겠나요? 네. 그러면 B의 밀도를 물었습니다. B는 질량이 5분의 1m에 해당합니다. 네. B의 질량 5분의 1이라고 우리가 구했습니다. 근데 B의 부피는 2V였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그럼 10분의 1 V분의 m이잖아. 요걸 2분의 1이라 삼았거든. 이건 얼마겠습니까? 4분. 4분의
1로다 쓰면 되겠죠. 네. 되겠어요? 자, 뭐 역시 마찬가지 부력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뭐 우리가 서비다 풀다 보면 나중에 부력을 공부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어렵다고 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뭐 역학, 전자기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파동 공부하고 있는 뭐 공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문제 풀이량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오케이? 다른 질문들 뭐 있을까요? 수능에 다른 질문 없습니까? 14번 이런 거 잘 맞췄습니까? 예. 11번 이거는 물리에도 화학에도 동시에 나오는 거잖아. 11번 문제 어렵지 않게 다 풀었습니까? 더 질문 없으세요 진짜로? 더 질문 없으십니까? 안들이 없어. 그러면 10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 나와서 설명해 줘요. 자, 10번 문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모습입니다. 일단 C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하니까 P를 자기장을 잡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에서 자기장이 0이 되려면 Q는 여기서 나오는 방향에서 Q의 전류는 일단 아래쪽으로 해요. 그래서 일단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자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에서 Q가 더 가까운데 이 점에서 자기장 세기가 0이라는 것은 P가 Q보다 전류의 세기가 더 크다는 걸로 니은이 맞다고 볼 수 있고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는데 A에서는 여기 얘에서 얘 걸 빼는 값이고 여기는 두 개의 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B에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틀립니다. 지금 두 도선이 있었고요. 거리비를 볼 때 P 도선에서는 3만큼 떨어진 거리고 Q 도선에서는 1만큼 떨어졌잖아요. 네. 3대 1로 외분하는 점에서 합성된 B 토탈 자기장이 0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비가 3A 대 1A로 그리고 전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렀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비가 3대 1이라는 것을 보자마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전류비가 3대 1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거든 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자기장이 제로가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기역 도선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니은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거리비가 3대 1 여기서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된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이때는 두 도선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전류비가 3대 3A 대 1A로 전류비가 3대 1로 내분한다. 전류가 같은 방향을 흘렀으면 내분하는 점에서 합성된 자기장이 0, 외분하면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비대로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그런 지점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전류형 자기장이 중학교 2학년 내신에 나왔다 맞나? 그지? 예. 다시 말하면 중2 공부량으로도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혹시 아직 전류형 자기장 이게 조금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중학교 2학년 다시 한 번 더 필요하면 중학교 2학년 문제 나눠줄 테니까 복습하시고 알겠어? 지속적으로 물어오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75쪽입니다. 2015년 3월인데요. 아직 안 한 사람들 많죠? 예. 시간 한 20분 드릴 테니까 풀 수 있다 싶은 것만 골라보라 빨리빨리 풀어보십시오. 시작.